배터리의 공간 때문에 연료 탱크가 일반적인 A3에 비해서 10리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드라이브트레인으로 보면은 1.4 TFSI 엔진과 그리고 에스트로닉, 6단 에스트로닉 사이에 이제 전기 모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에스트로닉 같은 경우는 6단 에스트로닉, 아우디가 2003년부터 지금 13년째 쓰고 있죠. 이 기술을 통한 진보로 수동 변속기의 자동화에 최고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듀얼 클러치와 그 중간 부분의 클러치와 엔진 사이에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키 온을 하게 되면 계기판이 9시를 가리키는 레디 상태로 됩니다. 이제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저기 RPM 게이지 대신 이 차량은 파워 미터라고 그러는데요. 파워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이 그림은 사실상 항상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다가 모니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부스트 구간이라고 그래갖고 풀 악셀을 하셨을 때 악셀레이터 페달을 끝까지 밟으시면은 엔진이 같이 가동을 하여서 동시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모드.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도로에서 오는 저항들을 이용을 하여서 또한 충전을 하기도 하고, 악셀 페달을 아예 띄었을 때는 글라이딩 모드라고 해요. 타력 주행, 즉 기어를 자동으로 중립에 넣어주는 그런 기능도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을 사용하는 고압 배터리로 최대 250에서 400V까지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별도의 쿨링 시스템이 있어서 배터리의 온도를 항상 최적화시켜 줍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영상 푼 게 제가 처음이에요.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아서 사실은 더 느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저희 차량의 스펙입니다. 최대 출력 150마력, 110kW를 내고요. 그리고 토크는 25.5를 냅니다. 모터의 같은 경우는 75kW입니다. 75kW에 33.6이라는 높은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스트 구간이라고 불리우는 하이브리드.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이브리드 모드에 들어가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부스트 모드입니다. 평상시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냐 아니면 1.4 가솔린 차냐. 만약에 제가 EV 모드라는 전기 모드에 선택하면은 전기차로만 주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솔린 모드로 선택을 하면은 엔진으로만 주행을 합니다. 동시에 주행하는 구간은 부스트 구간이라고 불리우는 풀 악셀 시에만 작동을 합니다. 그 풀 악셀도 아시다시피 유러피안 차들은 악셀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밟을 수 있잖아요. 킥다운이라고 불리우는 그 구간에서만 하이브리드 모드, 즉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최고 출력은 이제 그때가 204마력의 35.7 토크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스트 모드 시 제로백이 7.6초로 아우디 A3 차량 중 가장 빠른 가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속도는 222km까지 가능하고요. 저도 달려봤습니다. 222, 지금 사실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940km, 그리고 중량 등 이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이 모든 스펙들은 유럽 기준이라는 거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난 부분은 이 전기 모터입니다. 순수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할 때, EV 모드라고 했을 때, EV 모드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전기차를 타는 겁니다. 독일에서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도 있고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그래도 2차선까지는 달릴 수 있는 2차선도 살짝 무리가 있지만 어찌됐건 최고 속도를 130km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순수 전기에서. 다른
지금 제가 타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제 퓨전이나 이런 포드 차들이 좀 많긴 많았지만요. 전기랑 같이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 순수 전기 모드로 최고 속도를 100km까지 내는 차를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최고 속도를 130까지 냈을 때 또한 좀 충격적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닉 기어박스야 뭐 저는 항상 익숙한 거다 보니까 아우디가 자랑하는 에스트로닉 기어박스와 연결이 돼 있고요. 이 중간에 있는 모터는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가속 시 모터로서 사용도 되고요. 감속 시에는 충전을 해주는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한 처음 시동을 걸 때, 가솔린 엔진을 시동을 걸 때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터 모터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최고는 280에서 390V까지 되고 8.8kWh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RPM 게이지 대신에 있는 계기판에 있는 파워 미터입니다. 오른쪽에는 속도계 있고요. 왼쪽에는 파워 게이지 혹은 파워 미터라고 불리우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키 ON을 하시게 되면은 9시에 레디를 가리키게 될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파워 퍼센티지 0에서 100은 엔진 부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악셀 페달을 얼마나 밟아서 이제 엔진이 부하를 얼마나 받았는지, 전기 모드에 있을 때는 모터가 얼마나 부하를 받았는지, 가솔린 엔진이 켜졌을 때는 엔진이 얼마나 부하를 받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더욱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00 넘어가는 구간을 이제 부스트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악셀레이터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킥다운이 들어갔을 경우에만 하이브리드 모드로 작동이 되는 구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간이 작동을 하려면은 전기 모터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가 이제 우측이 연료 게이지고 좌측에 있는 게 배터리 게이지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적다면은 부스트 모드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동이 걸리게 되거나 가솔린 엔진이 켜지게 됐을 때는 이트론 바로 위에 하얀색으로 엔진 마크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리 컴퓨터 기능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트론만을 위한 게이지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기로 갈 수 있는 최대 주행거리와 가솔린으로 갈 수 있는 최대 주행거리를 동시에 표현해주는 이런 게이지와, 또 하나는 물론 여기는 이제 다른 아우디 기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속도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지만, 이 에너지 플로우 디스플레이라 그래갖고 메인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작은 화면에서도 지금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있구나, 소모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밑에 작은 바가 있습니다. 이 바는 사실상 하얀색으로 차 있는데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조금 다르고요. 제가 만약에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그 이상을 넘어가는 부하를 주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의 재미도 줄 수 있는 모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MMI 스크린에서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등 혹은 내비게이션 혹은 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아우디가 갖고 있는 스크린 외에도 역시 이트론에 관련된 모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세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차지 혹은 이트론 모드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트론을 어떻게 충전을 할 건지 혹은 지금 모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고요. 이 모드에서는 또 재밌는 게 예약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새벽에 쓰든 낮에 쓰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나라는 알고 보니 새벽 3시부터 5시가 전기세가 쌀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가정용에서 집에서 충전을 할 때 나는 이 시간대에 충전을 할 거야 같은 충전 시간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2가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추가로 에어 컨디셔닝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서 역시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전기차답게 전기 고압 컴프레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가정용 충전기를 만약에 차량에 연결을 하고 계시다면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시동이 걸릴 이유가 없겠죠. 바로 그냥 고압전기로 에어컨디셔닝을 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예를 들어서 나 32도에 열선 시트까지 다 틀어놓는 세팅을 해놓으면은 7시에 출근이다. 7시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충전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출근을 해서 코드를 뽑을 직전까지 바로 실내 온도를 32도로 해준다던가, 혹은 더운 여름철에는 미리 에어컨디셔닝을 틀어놔서 바로 출발을 하면서 에어컨디셔닝을 많이 안 써도 되게끔, 즉 전기 모드로 충분히 많은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밌는 건 두 번째는 이트론 스태티스틱이라고 해갖고 제가 얼마나 가솔린 엔진으로 주행을 했는지, 전기 모터를 썼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옵니다.